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골프 공에 숨어 있는 과학적인 원리와 그리고 그 공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골프와 경영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골프가 경영에 대하여 알려주는 여러 가지 교훈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골프 용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모으게 되고 골프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골프에 관한 상식으로 알려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골프공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인과 또 그 발전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골프공의 브랜드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골프를 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독 골프공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이 좋아야 타수를 줄일 수 있고 또 거리가 제대로 나간다고 믿고 또 그런 신념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고 작은 공이 도대체 어떤 과학적 원리를 숨겨 놓았길래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골프 공의 중량과 크기, 모양 등은 정식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골프협회와 영국 왕립골프협회에서 중량은 1.62온스, 그리고 공의 직경은 1.680인치 이상이고 그 모양은 구면 대칭형, 초기 속도는 초당 250피트 이하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골프 코스의 길이는 제한적이고 또 골프 장비의 기술적인 개발로 공의 비거리를 한정없이 키워 놓는다면 스코어를 겨루고 비거리가 스코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프 게임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 염려되어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 중량을 규정한 이유는 물리학에 있어 운동량은 중량에 비례하는 이유로 공이 무겁게 된다면 가벼운 공보다는 운동량이 증가하여 비거리가 증가하는 결과를 갖고 오기에 중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무거운 공을 선택하는 것도 비거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골프공 표면의 딤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딤플은 1860년대까지는 없었다고 하며 그때까지는 매끈한 공을 사용하여 공을 쳤다고 합니다. 골퍼들이 공 표면에 상처가 난 경우 공이 좀 더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딤플이 장착이 되게 된 것이 그 시초입니다. 통상 우리가 접하는 골프공의 딤플의 개수는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개수는 대략적으로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딤플이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딤플의 역할은 양력의 원리가 작동되어 공기의 저항도 줄이고 터뷸런스라고 하는 난기류를 발생시켜 공의 부력을 증대하여 보다 멀리 날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의 중량이나 크기에 대한 규격은 있지만 딤플의 개수는 특별히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프공이 발전해 온 발자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퍼들의 가장 큰 욕심은 보다 골프공을 멀리 보내고 좀 더 정확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의 팔과 몸통이 같이 하나로 움직여줄 클럽의 선정과 신체적 조건에 부합되는 스윙 폼은 물론이거니와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날아갈 공은 정말 스코어를 줄이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골프 공의 유래는 무엇이고 또 어떤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생각이 됩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장비도 발전을 하였지만 공도 역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최초의 골프공은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사용된 하양목이라든가 혹은 느릅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나무공이 골프공의 시초라고 본다면 그 이전에는 주로 둥근 모양의 돌멩이를 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18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골프공은 깃털로 만든 공이 등장하면서부터 골프공의 발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공은 패더러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동물의 가죽에 새의 깃털을 넣어 제작한 공입니다. 이 공의 드라이버 비거리는 약 180야드에서 220야드 정도로 알려졌지만 단점으로는 공이 물에 젖으면 모양이 일그러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많은 그런 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점차 발전을 거듭하여 1845년에 등장한 쿠타페르차 볼이라는 골프공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은 말레이시아의 사포질라라는 나무에 진액을 말린 것으로 실온에서는 단단하지만 열을 가하면 탄성이 느껴질 정도로 말랑말랑해져 손으로 동그랗게 굴려서 볼 모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볼은 몰드로 제작이 가능해지면서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골프공의 등장이 시작된 것이고, 다만 비거리가 잘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었으나 공 표면에 상처가 나면 날수록 비거리가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늘날 모든 공이 있게 된 딤플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1898년에 미국의 아마추어 골퍼인 커본 헤스케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쿠타페르차 볼들은 딱딱한 고무핵에 긴 고무줄로 탄력을 높인 하스켈 볼이라는 고무 코어 볼로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굿리치 타이어와 함께 두 개의 재질로 이루어진 투피스 골프 공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조 고무의 핵 부분에 합성 수지를 코팅한 이 공들은 다양한 메시 패턴을 표현하면서 오늘날의 공 형태로 완성이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골프공의 구조는 헤스켈이 발명한 고무공과 큰 차이는 없지만 소재와 표면 처리 방법이 발달하면서 물리학자와 학자들의 연구로 그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공이 현재의 골프공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세계적인 골프공 메이커들은 거리와 정확도를 앞세우며 다양한 골프공을 개발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즐기면서 가장 중요한 용품 중에 하나인 골프공에 숨어 있는 과학적인 원인과 그 역사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본 오늘의 주제가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나 시작하더라도 그 원인과 연역을 알아보는 것은 참 재미있는 여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재미있는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유를 지니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